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랄까, 관계라는 것의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이유는 바로 제 동서 때문입니다. 감사함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 동서거든요. 그런 동서가 제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진정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무튼 사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저희 가족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동서를 만나게 된 건 결혼 4년 차. 조금 특이한 거라면 저와 남편은 요즘 사람답지 않게 시모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도 시집살이 시키겠다, 본인 모시고 살라 하냐 하며 저희 시모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혀 아닙니다. 시모는 오히려 제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친엄마처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남편과는 20대 중반 대학 졸업할 즈음부터 연애를 해온 사이였고요. 결혼 전에는 한 2년은 동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웬만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이렇게 결혼 전에 동거를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시모는 제가 자기 친딸 같다며 나쁜 시선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직 온전한 살림에 익숙하지 않던 저를 위해 반찬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한국인은 김치 없이 못 산다면서 김치 만드는 법도 손수 알려주셨죠. 누가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신부 수업의 일종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제 친정 부모님들은 뭘 하느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 궁금하실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남편은 아버지, 아버님을, 저는 엄마,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선 장모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쪽 모두 어린 나이에 각자 부모님 한 분을 여인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들은 남편과 저 둘을 제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다양한 가정살림,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인생 수업을 제 친정 아빠한테 받았죠. 아무튼 그래서 서로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 남편과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제 친정 아빠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그런 면들을 서로에게 조금씩 채워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정말 친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시모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친정 아빠한테도 함께 살자고, 그게 힘들면 가까이서 같이 살자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제의를 거절한 건 아빠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돈 혼자서 지내는 게 더 힘들지. 난 아직 네 동생도 있고 해서 괜찮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아들 둘이라서 사돈이 더 적적할 거야. 나는 너도 그렇고 네 동생도 그렇고 날만 둘이 있으니 그래도 더 낫지. 이러면서 자기보다는 시모를 좀 더 챙겨주라고 여자 힘으로 지금까지 아들 둘을 건사했으니 이제는 더 편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시모 역시도 처음엔 제 아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안 살아도 상관없다 하셨지만 남편과 함께 아빠 시모를 모아두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눴던 결론 끝에 저희 부부는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 결정하게 됐죠. 사실 아빠 의견처럼 시모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남편도 저도 아빠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련님, 남편의 동생의 결혼을 하겠다, 동서 될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를 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처음엔 정말 동서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주라고 해요. 이 사람과는 결혼을 전제로 지금 사귀고 있네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그런 에너지를 시모도
저희 부부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선언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동서는 결혼 후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솔직히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더군요. 형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평생 살겠다 그런 말 하셨다면서요? 그럼 전 어머님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손 놓고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동서는 어머님한테 할 도리를 하기 싫단 말이야, 뭐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뭘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러세요. 형님이 제 말을 오해하셨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이 어머님이랑 평생을 같이 살겠다 할 정도로 사이가 좋으셔서 제가 끼어들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이죠. 가족들이 없고 저와 단 둘만 되면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요. 거기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버님 제사 준비를 할 때였어요. 상황이 어머님이 깜빡 잊은 재료가 있다면서 잠시 시장에 다시 나간 상태였죠. 처음에 아무 말 없이 제사 음식 재료 준비를 하던 동서는 시모가 나간 거의 직후 저 들으란 듯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해도 끝이 없네. 제가 어떻게 이런 음식 같은 거 만들고 하겠어요. 이런 일은 형님이 더 잘하시니 형님한테 맡길게요. 전 대신 옆에서 형님 보면서 일단은 배워보긴 할게요. 그게 형님도 더 편하시겠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적어도 손 하나는 도와줘야지. 제사 준비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작 앉아서 내가 준비한 재료로 전 부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그리고 일단에는 무슨 말이야? 아니, 정말 제가 요리가 꽝이라서 그래요. 제가 음식하다가 망하면 그거 다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건 싫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음식은 형님이 하는 걸로 해요. 어차피 음식 버리기 싫은 건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럼 난 처음부터 요리 잘해서 제사 준비 지금까지 한 줄 알아? 저번에도 그랬지만 동서는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 없이 말을 해? 동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동서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긴 시댁이고 시댁 제사를 앞두고 못한다 안 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뭘 또 그렇게 화까지 내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냥 나도 요리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형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말은 자기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 음식 먹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랬지만 여기에 숨은 뜻을 제가 모를 리 없죠. 거의 난 일하기 싫으니 그런 잡일은 다 네가 해. 이런 분위기로 말했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끝까지 뭐 하는 짓이냐 경우가 없다. 생각은 하고 말해라.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대놓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런 동서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어머머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더 이상 동서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투덜대며 제사 음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모가 집에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이 밖에도 집안에서 아주 여우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남편에게 이런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방님에게도 서로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방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전부 형수님이 괜히 텃세 부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하시네요. 아니, 제가 정말로 셈이 나서 그런다 생각하세요? 식구들만 집에 없으면 저한테 이거 하기 싫다, 저거 못한다 이런 핑계만 잔뜩 늘어놓고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서방님도 저란 사람 다 알면서 제가 정말 텃세 부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 앞에서는 얌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 가족들 앞에서는 가면이라도 쓰고 뭐 지킬앤 하이드처럼 앞뒤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 제 아내란 말입니까? 그걸 남편이라는 제가 가만히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이렇게 서방님은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죠. 결국 이날 서방님에게 말을 한 걸 후회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그런 말을 해서 화가 잔뜩 올랐는지 흥분을 좀 채 가라앉히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말려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그 뒤로는
저도 남편도 말을 아꼈어요. 괜히 입 아프게 말만 더 해봤자 저희만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일단 시모한테는 말이죠. 뒤에서는 이렇게 어쩔지 몰라도 앞에서는 착하게 구는 척이라도 하니까 우리만 참으면 되겠네 싶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집안 분위기 망치기도 싫었고요. 그렇다고 꼭 당하고만 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말에 전보다 더욱 반격을 잘 날리게 되었죠. 제 마음에 담아둔 말 때문에 속이 답답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변화에 동서는 여러 번 당황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나 저나 남편 모두가 동서에겐 호구처럼 굴었어요. 저희 3명 모두 천성이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시모 입장에서는 동서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기도 했고 자기 앞에서는 따로 못되게 군 적이 없었으니 화를 내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요. 거기다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된 제가 표독스럽게 변한다 한들 동서 한 사람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으니 남편은 성별이 달랐으니 뭐라 큰 소리 내기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 주변에서는 이런 저희를 보고는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용당하거나 사기만 당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몰라 하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 저희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튼 그렇게 동서가 생긴 지 한 1년 좀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동서네가 제주도로 내려가겠다면서 의논이 아닌 선포를 해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시모도 당황을 했죠. 저희도 물론 당황하고 말이에요. 뜬금없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내려가겠다 하는데 누가 당황을 안 하고 배기겠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집 짓고 내려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니? 서울이랑 제주도가 어디 옆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아,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제주도 내려가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집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하나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뭐 어머님한테 비용을 대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최소한 집을 짓기 전에는 상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네 남편이기만 하니? 내 아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겠다 선언을 하면 어쩌니? 그래도 지금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제주도 내려가서 남편이 하고 싶다던 사업도 부모님이 투자해 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동서, 당연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면 누군들 다 당황스럽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동서가 마련해뒀다 한들 평생을 같이 살던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곁을 떠나겠다 하는데 어머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 형님은 그저 저희가 잘 사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번부터 저만 보면 항상 못마땅한 듯이 말하셨잖아요. 갑작스러운 동서의 말에 저는 당황했죠. 지금은 자기 제주도로 내려가는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 저한테 혼났던 이야기를 불쑥 꺼내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해서 일단 시모에게 변명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니? 큰애 너 작은애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제가 왜 저런 말을 해? 그게 저번에 아버님 제사 때 제사 음식 좀 같이 하라고 했던 게 동서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이네요. 동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다들 제 편은 하나도 들어주질 않는데 그럼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나요? 됐어요. 저희는 제주도 내려가서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주세요. 결국 동서의 결정에 빌미를 준 셈이었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결국 시모가 지는 싸움이었어요. 거기다 이 이야기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서방님이 자기 아내 동서 편을 들었으니 말이죠.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집안 여자들끼리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와이프 말대로 저희 제주도 내려가서 살 겁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저희 막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동서는 제주도에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아주 그때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저희 부부 혹은 시모에게 보내달라 부탁 아닌 부탁만 하고 말이죠.
어쩌다 이런 골칫덩이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나 싶어서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머리를 끙끙 앓기도 했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하고 집까지 지어 자기들 삶을 찾아 나섰는데 응원하고 살 수밖에요. 그러다가 가끔은 동서의 변덕 아닌 변덕에 초대받아 제주도에 가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는데요.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주도를 놀러가도 숙박비가 들거나 하지 않는 점 말이죠. 동서가 지었다는 집은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마당이 꽤나 넓어서 나도 나중에 한번 이런 집이나 짓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집이었어요.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려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보니 또 다행이다 싶긴 하더군요. 시모도 그런 집을 보고는 그래도 잘 살기는 하나 보네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안도를 했죠. 어때요? 제주도로 저희 내려오길 잘한 것 같죠? 요즘 저희가 하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제주도 구경도 자주 하고 얼마나 좋아. 그때 괜히 이 사람한테 조언한답시고 말한 거 후회되지? 아주 자기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동서. 옆에서 그런 동서를 편드는 서방님. 그 둘의 모습에 저희 모두가 말을 아꼈습니다. 한마디 입만 열면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 동서 성격 때문에 말이에요. 거기에 서방님은 또 자기 아내라고 오죽 편을 드나요. 다들 저한테 잔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자 동서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최근에 제 취미가 좀 생겼거든요. 집 앞에 여기 텃밭 보이시죠? 이 텃밭을 만들고 나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서울은 이런 텃밭 만들기 힘들죠. 그리고 여기 동백나무도 하나 심었어요. 빨간 꽃이 엄청 예쁘게 피더라고요. 그런데 이 텃밭 사연이 좀 있습니다. 동서가 자기 이제 텃밭 만들 거라고 열심히 해보더니 결국 작물이 나오지도 않고 열매 상태도 시들시들.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뭐 좀 물어보고 했나 본데 그마저도 별 도움은 되지 못했나 봐요. 당연하겠죠. 동선의 부모님 역시도 서울에서 살다가 노후 생각한다며 이제야 제주도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웃긴 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동서는 갑자기 시모를 여러 번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대요. 보통은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서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먼저잖아요. 뭐 예상은 같습니다. 동서 성격에 주변 이웃이 섣불리 동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생각을 하고 싶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작은 애가 텃밭 가꾸는 거 도와줬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더라. 아주 생각이 없는 애는 아니었어. 그냥 성격이 드세서 그렇지. 동서가 이 많은 돈을 쥐어줬다고요? 어머님 혹시 동서한테 나쁜 일 당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넌 저번부터 네 동서를 나쁘게만 보더라. 아이 설마 작은 애가 부러워서 나한테 이간질하고 그런 건 아니지? 제주도 내려가니까 안 그래도 작은 애가 그런 말을 넌지시 던지더라고. 네가 걔를 오죽 많이 괴롭혔다고 말이다. 텃밭 가꾸는 걸 도와줬다고 용돈을 제법 두둑이 챙겨줬는지 시모는 제주도에 내려갔다 올 때마다 표정이 좋았습니다. 전 동서가 결코 좋은 의도로 시모에게 그만한 돈을 준 건 아니라는 생각에 걱정이 먼저 앞섰죠. 하지만 시모는 동서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신과 동서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하며 약간의 의심을 담은 눈을 저에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동서와 시모 간의 일에 일절 입을 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 시모도 금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었는지 제주도 내려갔다 오면 항상 저희 부부 선물은 물론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까지 달고 다니셨죠. 그러다 동서에게 무슨 제의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동서네 집에서 같이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한다면서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라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관광도 자기가 시켜주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요 어머님.
제주도 내려가셔서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여유 좀 만끽하고 오세요. 절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동서 집에서 한 달을 같이 보낸다는 말에 걱정은 됐지만 설마 시몬데 무슨 짓이라도 하겠나 싶어 아무 의심 없이 시모를 제주도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제주도에서 살다 오셨어요. 저희야 뭐 시모가 좋아하니까 괜찮다 생각했죠.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 뒤로도 이런 일에 반복된 일상이 계속 흘러갔는데 이상하게 동서가 준다는 수고비, 용돈이 제법 컸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동서 집에 가는 걸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루는 동서한테 전화가 와 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벌벌 떨면서 오줌까지 지렸는지 빨래에 축축한 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모의 그 표정과 이런 행동, 이건 뭔가 있구나 싶어서 시모를 추궁 아닌 추궁을 좀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동서 전현이 무슨 짓 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팬티에 오줌까지 지르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예요? 일단 전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시모는 동서 일이라면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꼈으니 말이에요. 분명 무슨 일을 당한 것 같긴 한데 말을 아끼는 시모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깜짝깜짝 놀라면 그렇게 팬티에 오줌을 조금씩 지리게 되더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제 시험인데 작은 애가 어떻게 날 괴롭히니. 역시나 시모는 동서 편을 들기는 하는데 시모는 모르겠지만 눈빛부터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 수상했죠. 저희 시모가 착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뭔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심증뿐이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때는 생각보다 늦지 않았어요. 시모가 그렇게 동서를 피하다가도 결국에는 부탁에 못 이겨 다시 제주도를 다녀오겠다 하더라고요. 동서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일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시모에게 징징거렸다 하더군요. 그래서 시험이 된 노릇을 좀 하러 가겠다며 동서 일을 도와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만 가득했죠. 아프다는 게 과연 진짜일까? 아님 꾀병일까? 그간 시모의 행동에서도 의심스러웠던 점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는 생각에 시모가 제주도에 간다고 말한 날 몰래 시모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시모는 공항에서도 두리번 하면서 뭔가 좀 초조해 보이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바로 동서의 집으로 향하면 시모가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없을 테니 몰래 그 근처에 있는 모텔 하나를 잡아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해졌을 무렵 동서내로 몰래 찾아갔죠. 그리고 전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시모에게 하는 행동 때문에 말이죠. 저도 몰랐는데 동서가 있다던 그 동백나무 있죠? 거기엔 아주 해로운 해충이 꼬이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모가 잠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던 5월 말부터 그 예쁘다던 동백나무에 그 해충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게 차동나방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시에 신고하면 없애주겠다 그런 말까지 하는 독한 식엽성 해충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벌레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실 전 이런 지식들에 해박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제 전공이 화훼, 그러니까 꽃이나 식물 관련한 전공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전공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막상 전공해보니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전 일찌감치 진로를 바꿔 졸업을 해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남편은 저와 다른 학과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런 독한 해충을 그냥 시에 신고해서 없애면 될 것을 동서는 시모에게 없애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동서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뭐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에서 해충 없애는 사람을 부르려고 해도 제주도 사는 사람 대부분이 이 시기에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없애기는 어렵다 하더군요.
신고를 해도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말이죠. 성질이 급했던 동서는 그래서 그냥 시모한테 제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진짜 또라이 아닌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나방 애벌레 잡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놀라냐 하시겠지만 그 차독 나방이란 건 말이죠. 성충은 물론이고 유충과 고치, 심지어 알덩어리에도 독침이 있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심한 통증은 물론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정도가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동서가 이걸 몰랐을 리 없거든요. 이미 제주도에서 저희보다 오래 지낸 사람이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시모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저번에도 어머님이 다 없애주셨잖아요. 전 방법 모르니까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제가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드리는데 이거 하나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에 수고비까지 챙겨드렸으니 일은 하고 가셔야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아프다 했는데 이걸 또 하라고 부르니? 난 그저 네가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길래 그래서 그냥 카페 일이나 도와주고 텃밭 일이나 좀 하는 줄 알았지. 어떻게 또 이 일을 시킬 생각을 하니? 난 못한다. 얘네들 너무 무섭단 말이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들 다 돌려주세요. 저도 용돈 드리는 거 이런 일까지 다 해주시는 게 감사해서 그만큼 드렸던 건데 갑자기 못하신다 하시면 전 어떡해요? 시모 역시 작은 신랑 일을 했지만 시모보다 덩치도 크고 말빨도 좋은 동서에게 금방 밀렸죠. 그리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는 그 나방 유충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애벌레를 집게로 하나씩 집어가며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당장이라도 쫓아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재빨리 후다닥 시모에게 뛰어갔고 동서는 그런 제 등장에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하며 눈이 동그랗게 돼서는 묻더군요. 전 너무 기가 막혔죠. 지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파서 곡소리를 내는데 제가 튀어나왔다고 저만 신경 쓰는 동서의 행동이 말이에요.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렇게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왜 여기에 있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거 그냥 괜히 엄살 피우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거 나방 유충 잡으시면서도 아프다 그랬는데 금세 좋아지셨거든요. 지금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두고 그게 할 말이야? 안 되겠다. 당장이라도 내가 병원에 모셔갈 테니까 동서네 처리 비켜. 동서 이 미친년이 시모가 그리 아프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면서 엄살을 피우는 거다. 금세 괜찮아진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아픈 시모에게 뭘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동서를 밀치고 당장에 시모를 업어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걸 왜 맨몸으로 제거를 하고 계셨어요? 시에 신고하면 전문가 보내주는 거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뉴스나 신문에서도 자주 방송했을 텐데 왜 이걸 직접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저희 어머님 괜찮으실까요?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 곡소리를 하셔서. 일단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유충이 가지고 있던 독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번 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의사의 말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더군요. 지금까지 시모에게 별일이 안 생겼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 일을 계속했다면 정말 시모에게 큰일이 생겼을 수도. 시모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어 뒤를 쫓아갔던 일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당장 제주도로 좀 와야 할 것 같아. 왜? 엄마가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그 건강하던 사람이 무슨 일로? 전화로 설명하기엔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단 내려와서 어머님이랑 같이 자세히 이야기 좀 하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제주도로 내려오고
사업 때문에 잠시 무트로 나가 있던 서방님도 급히 제주 동서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동서는 태연하게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뭐 증거가 있길 하나 뭐가 있길 하나 심증이 있고 제 눈으로 직접 보긴 했으나 남들에게 보여줄 물증이 없으니 동서를 몰아갈 수 없었어요. 거기다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시모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시모의 행동에 약간 넋이 나가서 병실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둘만 있을 때 물어봤죠. 어머님,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번에 말이다. 제가 그러더라고. 우리 둘째 여기서 사업하는 거 있잖니? 그거 투자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인데 만약 자기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사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면서 말이다. 나 하나 참으면 되는 일인데 괜히 나섰다가 우리 둘째 잘못되면 어떡하니? 동서 이것이 서방님 하는 사업에 돈 좀 투자했다 하더니 그걸 빌미로 시모를 이렇게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다. 용돈이나 수고비 이런 부분들은 남들 눈에 시켜먹는 걸로 안 보이려는 수작질이었고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 시모가 계속 당할 것만 같길래 저는 동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몰래 꾸몄습니다. 이 못된 년을 곱게 놔두면 안 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동서라는 사람 집안이 막 부자다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여유로운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평소 어렵다 싶은 일은 거의 하지도 않고 자랐겠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시집살이 시키듯 이 일을 시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동서집에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시모와 서방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고민이 가득한 날이 계속되던 그런 와중에 딱 떠오른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남아 여행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행이냐 이러시겠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동남아 놀러 갔다 당한 일을 동서에게도 똑같이 해주려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캐슈넛을 생으로 먹고 단단히 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캐슈넛이 옷과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 캐슈넛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 생으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 싶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화근이 돼서 옷이 올라 한참을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 싶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땅콩 생으로 먹는 분들도 간혹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호기심에 생 캐슈넛은 어떤 맛일까 싶어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거죠. 땅콩을 생으로 먹어봤을 땐 생각보다 그 미묘한 맛이 중독성이 있어서 가끔씩 먹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별나다 싶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캐슈넛도 결국 견과류의 한 종류다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동서가 견과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캐슈넛, 마카다미아처럼 외국에서 생산되는 견과류는 또 엄청 좋아해요. 우리나라산이 아니라서 더욱 영양이 풍부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슬쩍 운을 띄운 거죠. 동서는 캐슈넛 생으로 먹어봤어? 난 먹어본 적 있는데 생 캐슈넛은 단맛이 나더라? 어머,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캐슈넛 생으로 파는 거 먹어봤는데 뭐 생이나 구운 거나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없던데요? 동서가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이때 이용한 거죠. 제가 해봤는데 자기는 경험한 적 없다? 저보다 잘 사는 자기가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 가득한 사람이었으니 한마디 말도 지기 싫었겠죠. 아, 동서 몰랐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생캐슈넛은 다 찐 상태로 오는 거야. 그래야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생캐슈넛 사 먹어봤다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형님보다 제가 해외여행은 배로 많이 다녀본 사람인데.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생캐슈넛 먹으러 동남아 여행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캐슈넛 원산지 중에 동남아가 좀 가깝잖아. 거기에 여행 비용 부담도 적고. 전 괜찮은데 형님은 여유 있으세요? 지금 살기도 빠듯하다 들었는데 해외여행이나 다닐 깜냥이나 되나?
이미 저한테는 자신의 탈을 내려놓기로 했는지 아예 제 성질을 팍팍 긁으려 작정했는지 동서는 예쁘게 말하는 법은 저리 버렸더군요. 하지만 전 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동서의 말에도 성격 꾹 참으며 말했죠. 물론 가능하지. 우리도 이번에 휴가 내서 가족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런 생각하던 중이었거든. 그럼 동서는 가는 걸로 우리가 알아둔다? 날짜는 동서 편한 시간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맞춰볼게. 우리야 사업하는 동서네보다 연차 쓰기엔 더 편하니까. 남편과 전 무리하면서도 동서의 일정에 맞춰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가진 계획을 미리 말해줬거든요. 남편도 자기 하나뿐인 부모를 괴롭힌 동서를 곱게 보고 있지만은 않았기에 제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여행으로 동남아를 가게 되었죠. 거기서 동서에게 생캐슈넛을 먹이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저번에 동서는 생캐슈넛 맛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예전에 나랑 같이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다 알잖아. 아, 예전에 먹어본 그 견과류 말하는 거지? 달고 맛있더라. 근데 난 그래도 우리나라 땅콩이 더 맛있어. 왜 갓 쪄서 먹는 땅콩 말이야. 하면서 제가 운을 띄우고 남편이 그걸 받아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동서에게 생캐슈넛을 먹일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시모와 서방님은 견과류 식감이 별로라며 입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 저희가 이런 말을 넌지시 꺼내 둘도 먹겠다 하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서방님이나 시모는 나는 괜찮다 하면서 시장에서 사온 생캐슈넛을 본체도 안 했고요. 동서는 저와 남편이 먹어본 맛을 자기가 모르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얼른 그걸 자기 입에 쑤셔넣고는 지금 먹어보면 되는 일이죠. 이거 맛있네요.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전 속으로 웃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서는 가려움증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뭐 정말 죽을 지경이었단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단 거죠. 아마 동서도 제가 일부러 저지른 짓이라는 걸 언뜻 느끼고 있을 거예요. 괜히 생캐슈넛 집어먹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서의 추궁에 저도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형님, 이거 일부러 저한테 먹이려고 그런 말 했던 거죠? 아이, 가려워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긁어서 상처 난 것들 흉지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어머, 이상하다. 난 예전에 먹었을 때 그런 반응 전혀 없었는데 내가 운이 좋았던 모양이네. 그나저나 동서, 가렵다고 그렇게 막 긁어대면 어떡해. 여긴 제대로 된 연고도 없는데. 이것들이 정말. 당신 둘, 내가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될 줄 알고 내 앞에서 그런 시덥지도 않은 연기했던 거잖아. 솔직히 말 못해? 동서는 가려워서 이성도 잃었는지 저희 옆에 시모와 서방님이 있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캐슈넛 먹어보라며 막 소란을 피웠지만 동서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무서워서 못 먹겠는데? 하며 저는 동서의 약을 잔뜩 올렸죠. 서방님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동서의 달라진 모습에 입을 떡 벌렸고요. 이상하게 이런 가족여행을 갔다 온 후부턴 동서를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긴 하더라고요. 미리 동서의 성질을 알고 있던 저와 남편은 도무지 서방님이 왜 이러는지 의심도 전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부터 동서는 저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성격이구나 싶었겠죠. 거기다 제가 일침을 났거든요. 그때 어머님 쓰러진 날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알아보고 다녔으면 그때처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 어머님 불러서 일 시키고 하지 마. 제가 뭐 시키고 싶어서 시킨 거예요? 저도 그런 벌레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징그럽게 생겼길래 손대기 싫어서 어머니 불러다 도와달라 한 거지. 그런 변명이 과연 지금의 서방님을 보고도 통할 것 같아? 지금 서방님이 동서 보면 슬금슬금 눈도 피한다면서? 그러길래 여행 갔을 때 가려워도 좀 참지 그랬어. 성질을 그렇게 있는 대로 부려대니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지. 당신이 나 그렇게 되라고 만든 거잖아. 당신이 꾸민 일이면서 지금 나한테 이런 협박을 해? 협박? 지금 협박이라고 했어? 동서, 어머님한테 서방님 사업 투자 관련한 걸로
그리고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냐고 협박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이런 작은 일을 협박이라고? 내가 하는 말은 네가 했던 말의 10분의 1도 안 돼. 알아? 만약 거기서 어머님 크게 잘못됐으면 그때도 동서는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아? 그걸 형님이 어떻게 알고. 분명 어머님이랑 저 둘만 있을 때 한 얘긴데?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말을 했어야지. 내가 동서 건들기 무서워서 지금까지 가만히 참고 산 줄 알아? 그냥 그래도 동서가 어머님한테는 도리를 다한다 싶어서. 어머님이 용돈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 때문에 넘어갔던 거야. 앞으로는 사람 협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게 바로 제 작전이었어요. 제가 전보다 잔머리 더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건 일종의 뻥커였지만 앞서 당한 일 때문인지 동서는 그 뒤로 몸을 사리더군요. 제가 정말로 주변에 탐문 수사 같은 걸 하면서 증거 찾아오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아무 증거도 없이 으름장을 부릴 수 있던 건 먼저 저한테 당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 비슷한 기억 때문일 거예요. 본인이 먼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으니 이렇게 당하더라도 아주 싸죠, 싸. 아무튼 시몬은 그 뒤로는 동서에게 어떤 부탁도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큰일이라면 제주도 관광 사업이 힘들어져서 동서네도 힘들단 사실이네요. 앞으로 전망은 제주도라며 호기롭게 내려갔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걱정은 됩니다. 물론 동서가 아닌 서방님이 말이죠. 서방님은 사업이 힘들어지고 동서의 투정들을 받아주기 힘들었는지 한 번씩 집으로 올라오면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한 번은 남편과 술을 거하게 먹고는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을 때 와이프가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아뒀어야 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그게 뭐 서방님 잘못인가요? 동서가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던 게 잘못이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든 사람 갱생시켜 잘 살아봐야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둘을 이혼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건 도저히 서방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지켜볼 생각이에요. 남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인지 이렇게 한숨만 내쉬는 서방님에게 어떤 잔소리도 없이 입을 묵묵히 닫고만 있더라고요. 그의 서방님은 계속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마지막에는 보다 못한 시모가 그런 서방님 등을 한 대 탁 치고는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하고 잔소리를 해야 그 소리가 멈췄죠. 동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허영심 가득하고 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를 이토록 끔찍하게 생각해준 사람이 받은 상처를 언젠가 알게 되는 날이 오기나 할까요? 동서와 관련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길었던 사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서와는 어떻게 지금 잘 지내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암묵적인 정전 상태라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살짝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끔씩 동서도 몸을 웅크리면서 저한테 한 번씩 톡톡 쏘려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동서의 행동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가족으로서 사람 하나 만들어보려 크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사람 바꿔 쓰는 것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사연을 쓰는 중에도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려. 그래도 친가족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마음 찢어지라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저와는 피 하나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시모의 아들인 거려. 남편의 동생인 거려. 요즘엔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아직 결정을 완전히 내리진 않았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중립을 유지한 채로 사람 다시 한번 잘 만들어보자고 말이죠. 100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